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만나서 정책과 출마 의견 등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통합당 광주 서구갑에 출마하는 주동식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주동식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식 후보님은 광주가 고향이시죠? 네, 광주에서 태어났고 초, 중, 고까지 광주에서 마치고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제가 지역 문제 같은 걸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광주, 전주 등에 내려와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주 후보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 출마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예, 이제 문재인 정권이 호남을 많이 배려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투자에서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한 바구니에 계란을 전부 담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다면은 다행인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해온 걸로 보면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모든 책임을 호남이 뒤집어쓰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빚보증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음을 내고 싶다 하는 측면에서 출마를 했고요. 또 호남이 이 민주화, 이제 그것이 좌경화로 좀 가고 있다는 우려, 호남이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주동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근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또 주간 노동자신문 편집 데스크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지내온 역할만 보면은 진보적 성향이 짙은데 보수 주류인 통합당을 선택한 배경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좌파 출신이고 민주화 운동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특히 호남을 이제 주로 이제 민주화 좌파 세력 중에서도 NL 주사파 세력이 좀 강한 편인데 저는 이 주사파 세력은 진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세력이라고 봐요. 세계 최악의 좀 막장 정권, 쓰레기 정권 아닌가. 저는 이제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김씨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왕조 체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력을 지지한다는 게 호남의 민주화의 전통, 5.18의 피 같은 걸 저는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출마를 했고요. 또 호남이 민주화만 한 게 아니고 건국과 산업화에서도 주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건국 같은 경우는 김성수 선생의 건국의 주역인데 사실상 김성수 선생의 사랑방이 이 재헌 헌법을 만든 그 중심지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호남이 어떤 보수의 이념과 철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호남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다. 저는 옳지 못한 선택이다. 그래서 레닌도 청산주의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어린아이를 대하에서 싣고 물과 함께 아이를 버려버리는 거 청산주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호남이 이 건국과 산업화의 우파의 가치를 버리는 것은 이런 청산주의나 비슷하다. 옳지 못한 그리고 호남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이 보수 세력의 욕도 많이 얻어먹고 특히 인권과 호남 배제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보수의 철학도 이제는 호남이 담을 때가 됐다. 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호남 혐오를 극복해야 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호남이 변해야 또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이 가치를 내걸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신다면요. 예. 이제 저는 우리나라 우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결국은 우파가 이렇게 몰락하고 탄핵을 당하고 한 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에 있었냐. 저는 호남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했다고 봐요. 우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파들 비판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비판하느냐. 우파는 호남을 정정당당해서 정면에서 비판하지 못하고 뒤에 숨어서 혐오만 했다. 저는 굉장히 우파가 비겁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파가 자신들의 가치가 자신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호남에 와서 비판하고 호남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뒤에 숨어서 혐오만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일베 같은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베들도 별로 반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온갖 저는 인종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인종주의적 호남 혐오 발언을 내걸고 당신들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 아무 말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그 주장을 정치적으로 내걸 수도 없다는 건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 패배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파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국민 통합인데 한마디로 호남을 배제하는 상태로 그게 가장 쉬운
그 정권을 잡는 방법이니까 우파가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재미난 꼴에 범 나온다. 호남을 배제하면서 쉽게 정권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호남을 좌파로 자꾸 밀어붙인 거예요. 호남하고 좌파가 손을 잡으니까 우파가 오히려 배제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 결과물이. 그래서 이 호남 그 모욕, 혐오 이거 우파가 잘못이고 하지만 호남이 그런다고 해서 우파가 잘못했다고 해서 현재 호남이 좌파랑 손잡고 있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저는 호남과 우파가 다 반성해야 되고 저는 호남에서는 호남의 반기업, 반시장, 반미, 반일, 반자본주의 정서를 비판하고 영남에 가서는 그 인종주의적 호남의 혐오를 버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반대로 했죠. 광주 오면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아부를 하고 대구에 가서는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주 서구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이제 네, 서구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시고 그 해법을 제시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서구는 뭐 광주의 대표적인 이제 제조업체인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 단순 조립형 일자리입니다. 근데 조립형 일자리인데도 엄청난 고액 연봉이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로는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신차 개발이나 기술 개발 이런 쪽하고 무관한 지금 그런 그쪽에 그 집중돼 있거든요. 저는 광주가 이 산업화에서 소외됐다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근다고 해서 지금 다시 굴뚝 산업을 유치하는 게 바람직한 대안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제 지식 산업, 서비스 산업,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 유치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교육 프리존 그러니까 뭐 그 문재인 정권은 사사고 같은 거 없앤다고 그럽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런 교육 그 기관 설립을 교육을 자유화하고 그래가지고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학력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특히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호남에 대한 혐오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보면은 전주에 상산고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거긴 전국의 인재들이 오거든요. 호남에서 그 여기 광주에서 원래 광주가 교육도시입니다. 광주에서 전국의 인재들을 키워내면은 미래 지도자들 호남 친화적인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대목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 그리고 서구에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선에 출마하는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저기 와 보니까 이제 선거 운동원들, 뭐 광주에 계신 청년들도 있고 외지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해보면서 좀 일희일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광주 시민들이 따뜻하게 해주신 분도 있고 반드시 승리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주동식 후보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